3, 2, 1.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국방TV 특강 지식인 전혜원입니다. 장병 여러분은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정리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리는 지금의 나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리가 너무 버거운 사람, 물건이 많아서 어떻게 버릴지 망설여지는 사람,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중 하나라도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장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인생이 달라지는 정리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쉬고 재충전을 받고 다시 일터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의 기술, 인생이 달라지는 정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이자 똑똑한 정리 대표 정희숙입니다. 우선 정리 컨설턴트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주거 공간이나 뭐 사무실, 뭐 매장 이런 공간 정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팀이 들어가서 그 팀이? 공간을 하루에 딱 완전히 바꿔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사실 이제 집 정리를 이렇게 의뢰를 하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거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냉장고 속부터 속옷, 베란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요, 저희가. 종류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묶음을 갖는 거예요. 뭐 네. 문구류, 뭐 의류, 뭐 사무용품, 컴퓨터 관련 이런 식으로 다 모둠으로 묶은 다음에 버릴 물건을 버린 다음에 물건의 제자리를 다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든 걸 다 꺼낸다고 하니까 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일단 정희숙 대표님이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시면서 가지게 된 첫 번째 느낌이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정리 컨설턴트가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 돈 봉투를 이렇게 받았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돈 봉투를 받아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편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집 정리를 의뢰한 거는 집이 깨끗해지는 걸 떠나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상태였는데 네. 정리를 싹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 첫 출발이 되겠구나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집인데, 똑같은 집인데 그럼요.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그렇죠. 뭔가 새로운 출발? 신세계 뭐 이런 거를 표현을 많이 하세요. 또 남성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뼛속까지 다 까발리지, 그러니까 뼛속을 다 후벼 파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꺼내고 여행용 가방도 다 열고 속옷까지 다 꺼내는 그런 과정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창피하기도 한데 너무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공간이 정말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뭔가 정리해 주시면서 마음을 상담해 준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집일 것 같은데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제가 한 8년 동안 한 2,500집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42명이 들어간 집이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정리를 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가서 하는데 한 팀원이 42명이 6명씩 7일 동안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마 이름만 대면 아실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뭐 예. 옷 정리만 해도 뭐 20 몇 명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예. 예, 정말 집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정리가 되는 동안 그 의뢰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정리를 하다니 좀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당황하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방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물건이 밖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야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 집들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속 들어가 있는 물건 다 꺼내 놓으면 마치 중간 과정에서 지켜보고 사진을 찍어 보면 전쟁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고객님 집에 폭탄 하나 탁 떨어뜨려 놨네요.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한번 있고 나야지 물건의 제자리도 찾고 또 재고도 파악이 되고 이제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간이란 네네. 집이란 네네.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집이란 공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전세인데 꼭 정리해야 돼요. 월세인데 꼭 정리해야 되나요? 내 집도 아닌데. 예. 집이라는 공간 특히 또 남자분들도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잠만 자면 돼요. 네. 그리고 아내분들도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근데 아이들 공간만 좀 넓게 해주세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많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자꾸 창고 개념으로 쌓아두는 개념으로 자꾸 집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우리 집이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고 재충전을 받고 다시 일터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정리 안 하시면요. 예. 제일 중요한 거 공간이 낭비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집이 좁다 그러세요. 70평에 살아도 좁으시다 그러시고요. 50평에 살아도 좁다 그러세요.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은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집만 넓으면 정리가 잘 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네. 반성합니다. 예. 저는 정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대물림 된다고 생각해요. 보고 배운다라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네네. 답습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리 방식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셨던 방식이에요. 우리 엄마가 좀 부지런하게 늘 청소하시고 정리하셨던 분이면은 나도 그런 환경이 익숙해서 물건들이 막 나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이 버리시지 않고 쌓아두시고 늘 그런 것이 익숙했다면 지금 아내가 굉장히 깔끔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보면 좀 가만히 있어. 또 왜 어머니들 그러신 분 있죠. 복 나가. 너무 쓸고 닦고 하지 마. 복 나가.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자녀분이 보고 배워요. 이 모습이 이 책상의 모습이 이 주방의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를 드려요. 정말 맞는 말씀만 콕콕 찍어서 해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하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옆방에 있는 친구의 도둑이 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가 하숙집 아줌마한테 옆방에 도둑 들었어요 했는데 싹 보시더니 이 방은 원래 이래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저처럼 뭐 이렇게 재밌는 사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의외로 남성분들이 물건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넥타이, 피규어, 레고 이런 거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방이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예, 제가 베란다로 해서 이렇게 창문 넘어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수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 양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신 장병 여러분 중에도 네. 아마 우리 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휴가를 가면 혹시 방을 정리하시는지 살짝 저도 묻고 싶어요. 궁금하네요. 네, 네. 군대에서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대하시면 내 방은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정리는 내가 각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짐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 지금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들 네. 떠오르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똑똑한 정리법 6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공간의 목적을 정한다. 두 번째,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한다. 세 번째는 모두 꺼내기. 네 번째는 분류하기. 그 다음에 잘 버리기. 그 다음이 수납입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에 공간의 목적을 정한다잖아요. 네네. 공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잖아요. 방의 기능을 애매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리할 때 여기가 무슨 방이에요?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그걸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정리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방을 바라보시고 정말 목적이 확실한가, 기능이 확실한가를 먼저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서재방, 뭐 침실방, 게스트룸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물건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정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물건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공간의 목적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1단계 기억을 하고요. 네. 자, 이제 그럼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물건 정리하기잖아요. 네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방별하시면 안 되고 네. 물건 종류별로 하셔야 돼요. 물건 종류별로? 저 네. 좀 어려운데요. 물건 종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의류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한 곳에 모아두고 그때부터 정리가 시작되는 건데 대부분은 오늘 서랍 한 칸 흐트러진 옷을 다시 예쁘게 접고 정리했어. 그러니까 물건이 종류가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그거는 유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방별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안방하는 거야가 아니라 오늘은 의류를 할 거야. 의류 중에서 뭐 바지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서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단계 한번 해볼게요. 3단계가 제가 좀 무섭기도 해요 라고 얘기했던 모두 꺼내기. 꺼내신 경험 없으시죠? 없죠. 네. 이사 갈 때도 다 그렇게 꺼내고 그쵸. 정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업체에서 꺼내고 또 담아 두고 가고 예. 베란다에 넣어놓은 물건을 이사 갈 때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먼저 정하세요. 왜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죠? 물건 중에서. 네. 내가 난 옷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는 관심 있는 것 중에서 부피 큰 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공간이 보이거든요. 공간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패딩을 다 꺼냈어요. 예. 패딩을 쫙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네. 롱 패딩, 짧은 패딩, 패딩 조끼, 얇은 거, 두꺼운 거. 네.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입어 보시면서 입어보면서? 네, 오류 네. 같은 건 입어 보는 거죠. 볼펜 써봐야죠. 안 나오는 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를 느끼시고 그냥 본인이 얘기하세요. 이제 물건 안 살래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이야기 하세요. 물건을 딱 이렇게 들어보시고 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네. 이거 어디서 꺼내셨어요? 저거 베란다에 있었는데요?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꺼낸 경험이 없었으니까 있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공간에서 한 종류를 꺼내라. 그러셔야지만 정리를 진행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 단계가요. 이제 분류하기 맞죠? 네, 예, 이 분류하기도 뭔가 요령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정리가 그냥 사실 이꼬르 분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망치, 공구류에 여기 두었어요라고 하면 주부들이 공구류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공구류. 공구류, 네. 문구류, 의류,
차류, 욕실용품 이런 분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분류라는 건 처음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쉽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는 뭐냐면 사진, 추억이에요. 네. 예전에 편지. 아까워서 버리기가 네.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는 물건이 있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새 물건들이 있어요. 뭐 네. 새 양말을 미리 사놓는다거나 새 수건을 보관한다거나 어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네. 현재보다 과거의 물건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난히 못 버리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를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예. 대분류. 의류 중에서 그죠?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고 계절별로 분류를 하고요. 소재별로 분류하고 색상별로 분류하고 길이별로 분류.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 단계는 깊어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종류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지만 정리가 제대로 할 수 있죠. 분류하기도 네. 쉽지가 않네요. 아마 대부분이 이걸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버리는 거. 근데 이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잘 버려야 되잖아요. 네, 너무도 중요해서 잘 버리기 넣었어요. 잘. 잘 버리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잘 혹시 버리시나요? 잘 못 버리는데 네. 사실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최근 네, 몇 년 동안. 맞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정말 다양한 계층 만나 뵀는데요. 오래된 물건들을 참 많이 봐요. 가방이 오래되면 만지면 이게 가죽이 다 부서져요. 그렇죠. 저 벨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10년이 지난 라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못 보셨죠? 라면이요? 네, 저는 신상인 줄 알았어요. 네, 뭐냐면 라면과 봉지가 딱 압축이 돼요. 아. 바람이 완전히 빠져요. 10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네, 쫙 네, 네, 붙어 네,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식재료를 꺼내는데 2010년, 2010년, 2010년인 거예요. 10년 됐네요. 네. 네. 근데 공통적으로 너무도 공통적으로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고객님 2010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고객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우셨어요. 어떤 환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멈춰 버려요. 정리하기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정리를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네.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저는 원래 정리를 못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그 환경에 정리를 못하는 그런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가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시간이 멈춰지면서 버리는 것 자체도 딱 멈춰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집이 방치될 수가 있지? 정리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집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그런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잘 버린다는 것은요. 재고 파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네. 물건 다 꺼내서 쭉 줄을 세워요. 물통 20개, 청바지 뭐 100개까지도 세워봤고 가전제품 뭐 밥통도 4-5개.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거든요. 네. 그냥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줄여야 되겠네. 본인이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물건을 버릴 때는요. 잘 버리려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버리기를 정리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 분류를 통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그때 버리기를 하시는 것이 잘 버리기를 실천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열심히 왔거든요. 근데 앞에 단계를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5단계까지 이제 잘했으면 이제 마지막 수납하기잖아요. 네. 이것도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납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쁜 바구니를 또 먼저 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어쩜 이렇게 자꾸 제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러 가면 네. 바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구니는 맨 마지막에 구입을 하셔서 수납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정리수납 전문가들은요, 물건을 모두 세워요. 잘 꺼낼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똑같은 양을 버리지 않아도 훨씬 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찾기도 쉽고 꺼내기도 쉽습니다. 물건의 제자리, 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수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네. 신발장에 내 신발 칸이 있으면 그 자리에 신발을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신발의 집과 주소지. 그게 수납이거든요. 네. 잘 쓸 수 있게 제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우리 집에 가방 자리가 없다? 우리 집에 우산 자리가 없는 집 많아요. 네. 여행용 가방 두는 자리가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항상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있어야지만 샀을 때 그 자리에 갖다 두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곳저곳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로로 수납을 하되 제자리를 꼭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숙 대표님의 똑똑한 정리법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런 정리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정리는 습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미루는 사소한 습관인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미루면 쌓이거든요. 네. 쌓이면 하기 싫죠. 네, 그래서 바쁘겠지만 정리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 정리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 보면 정리 전문가들과 일반 정리를 좀 안 하시는 분 다른 점이 뭐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편물 왔을 때 바로 뜯어서 버릴 거 버리고 송금할 거 송금했으면 버리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상자가 또 생기고 또 상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습관이기 때문에 제자리 정해 주었으면 바로바로 제자리 하면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나쁜 습관 없애기 당장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휴지통은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소품이다.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 프레드릭 다르의 말인데요. 정리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배운 잘 버리기입니다. 물건을 잘 버리기는 물건을 제대로 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배운 정리의 기술, 이 기술로 인생이 달라지는 마법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